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옆집들은 계속해서 잔칫집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만 조금 동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럴까 답답하시겠죠. 그 이유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세밀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트럼프발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견조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죠. 이 경제 지표들이 증시를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또 PC 가격 지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이 실적별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다시 변수로부터 조금 멀어져서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소외받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요인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XRP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증시에는 다시금 타코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은 소외되는 듯한 분위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등은 잠깐이었을 뿐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는 듯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조금은 지연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는 27일에 그래도 이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규제 조화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양 기관의 수장이 직접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 SEC와 CFTC의 역할 분담이나 중복 규제 문제, 그리고 규제 명확성의 확보 방안 등을 주 쟁점으로 놓고 얘기를 나눌 전망입니다. 지금 클래리티 법안을 두고 이 SEC와 CFTC 간에 무언가의 주도권 갈등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 논의가 과연 제도 정비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도 조금은 관심을 두고 이번 일정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RP 내용 짚어볼 텐데요. XRP의 가격이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2를 향해서 다시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금은 다시 멀어진 듯한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라고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XRP의 옵션 거래량이 하루 만에 200% 이상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단기 기록 중에서는 단연 눈에 띄는 수준을 기록한 셈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대비해서는 미결제 약정은 11%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자금이 주로 만기가 짧은 단기 계약에 집중됐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리면서 약간은 투기적인 자금이 많이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파생상품 활동의 급증이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앞으로의 시세 변동이 조금은 더 폭이 커질 수도 있겠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며칠간 아니면 몇 주 동안은 XRP의 가격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은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신중한 접근 전략들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조금은 질서 없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약간은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현재 89,5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9만 달러를 향해서 다가갈 무언가의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94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3,000달러를 탈환하나라는 생각 들었지만
다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조금 힘을 내주면서 앞자리를 빠르게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솔라나도 역시나 약세 보여주고 있죠. 12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130달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2달러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1.91달러까지 다시 조금 밀려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겠죠. 그 다음에 알트단으로까지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을지 조금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또 주말이 가까워져 왔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 답답하시고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말 사이에도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한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전문가의 부탁드려요. 정민입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시청자님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이 손실을 얼마나 좀 줄여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혼자서 전전긍긍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대비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클래리티 법안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만들어냈던 이 이슈 자체가 클래리티였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들고 와봤는데 한번 짚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작전을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워낙 거시 경제적인 이벤트가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짚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깊게 딥하게 한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클래리티 법안이 무언가 조금 결과가 빨리 나와줘야 우리도 안심을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세를 이렇게 동반시킬 수 있었던 모멘텀 자체가 이 클래리티 법안이었는데 아무래도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언급이 돼야 시장의 활력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언가에 좀 우리가 상승의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그래도 오프닝에서도 이슈로 짚어봤던 것처럼 이 SEC와 CFTC의 수장이 만나서 무언가 얘기를 한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럼 좀 뭔가 우리가 앞으로의 발전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기초적인 기조에서의 의견 대립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명확하게 어떤 법안 자체가 초안 자체가 이제 수정이 조금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런 초안을 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되어서 지지 철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이 왜 자꾸 연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제대로 미치는 건지 하나씩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오신 자료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클래리티 법안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거든요. 같이 네네.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많이 이제 받는 질문 자체가 상품이냐 증권이냐 요 차이는 조금 뒤로 제쳐두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스테이킹하면서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디파이 금융과 이제 전통 금융권의 대립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 금융에서 대출이라는 것을 이제 받았을 때 주체가 은행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도라든가 어떤 평가가 많이 필요한데 그쵸. 이 디파이 금융 안에서는 그런 것이 절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이 그 이자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들고 가는 수익을 보상 개념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걸 허용을 하느냐 그러면 전통금융권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기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 지급을 어디까지 허용해 주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 디파이 금융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이란 말이에요. 주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보시면 은행에서는 은행이라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과 그리고 대출했을 때 이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좀 나는 편인데 이 디파이 금융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사용자가 들고 가는 이제 보상 개념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차이가 좀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법안화를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려고 할 때의 어떤 기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예측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오늘 내일 중으로 확인이 이렇게 된다 이런 확정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세를 동반한 뭔가 이런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온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좋습니다. 항상 뭐 규제가 명확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봤죠. 스테이블 코인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잘 살리면서 규제를 무언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떤 부분에서 무언가의 명확한 일단락이 이루어져야 우리 시장에 호재가 나타날까 이런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쏟아지는 뉴스들 중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호재다 아니다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걸 자료로 준비해왔는데 네. 일단 감독 권한을 중심으로 어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감독 권한 중심을 어떤 식으로 이제 논의할지는 이제 세부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적인 부분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소규모 우리가 일단락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부분으로라도 좀 확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면 상원은행이 이제 마크업을 좀 제공지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언급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또 시장의 활력을 얼마나 좀 불어넣느냐의 차이로 이렇게 매수세가 어느 정도 동반되느냐 이 차이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보상 제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제 제한을 좀 할 것이냐 아니면 조건부를 허용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의 이 범주가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SEC와 이번에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렇게 대화 토론을 나눈다라고 하셨는데 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맥락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차단을 하는 것보다는 조건부라도 허용을 하는 게 우리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서 업계의 공개 지지가 다시 어느 정도 언급이 되면서 좀 들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재라면 호재인데 이게 좀 딜레이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순풍이 들어오는 부분에 찬물이 좀 끼얹어졌다 보시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뭐 안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오는 기사들이 얼마나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네 가지로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명확한 일정이 언제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언제 또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꼭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보상과 관련해서도
허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아닌지, 그리고 SEC와 CFTC 간의 이 무언가의 갈등 속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SEC는 예전부터 우리 시장에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가해왔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CFTC 쪽으로 만약에 조금 더 넘어간다면 우리 시장에는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들 전문가님이 짚어주셨지만 내가 이런 것들 혼자서는 업데이트할 자신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 쟁점이 되고 있는 논란, 이슈들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에서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해주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또 약간 발목 잡힌 듯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번 주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저번 주 차트를 그대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계단식 상승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네 번째 계단과 다섯 번째 계단이 형성될 때 이렇게 조정이 좀 동반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강한 조정이 왔습니다. 예, 이게 저번 주 차트고요. 이번 주 이제 4시간 봉 차트를 한번 보자면 지금 지난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주요 지지대가 94.7K 여간이었어요. 아하. 근데 여기 보시면 지지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밀려버렸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을 동반하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밀려 올라가는 이런 베어 트랩 구간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베어 트랩이 컨펌이 되려면 이 뒤에 추세 자체가 좀 상승으로 완연하게 좀 전환이 돼야 돼요. 이 추세를 전환시킨다라는 이런 지표로 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주요 저항대 자체가 90.6K를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1000불 밑에서 좀 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온 이 예상 시나리오는 이 주요 저항대를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저항대 구간들을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계속 저항선을 맞아요. 네, 노란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저항선이 좀 너무 많은 해두었는데요.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이 지지와 저항선을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아마 이해도가 좀 많이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주요 저항대를 체크를 좀 해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전 지지대까지 리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주말은 보통 행보장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오후장에서 오늘도 옵션 마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이 옵션 마감 이후에 이 봉 자체가 90.6K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베어리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손절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아하. 같아요. 네,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주요 저항대 90.6K다라는 부분 여러분이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일단 뛰어넘어야지만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주말 동안에는 일단 횡보할 거다 전문가님께서는 바라보고 있으시지만 저항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더리움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과 지금 거의 비슷한 차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 지난주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단 부분에 이 상승 추세선을 어느 정도 그래도 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보시면은 제가 수정한 게 아니지만 여기 딱 빗가게 이런 식으로 맞고 반등이 오. 일어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추세의 전환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저항 구간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번 주에도 언급드렸듯이 3,050불입니다. 그래서 3,050달러를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모멘텀으로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 보여질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하단에 그어져 있는 추세선을 잘 따라가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지만 지금 명확하게 그 지지라인에 딱 걸쳐 있는 듯한 모습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잘 딛고 올라가는 건지를 확인을 하려면 3,050달러 탈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는
코인은 뭐 언젠가부터 계속 답답함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망은 장밋빛일까요? 흑빛일까요? XRP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속을 많이 썩이는 코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XRP에 대한 영향을 좀 막대하게 좀 행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뭔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동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XRP를 들고 온 차트였는데 요거는 지금 USDT 차트입니다. 오. 그래서 이번 주 USDT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저번 주 말씀드렸던 이 지지대를 무색하게도 깨지면서 이 고를 조금 더 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USDT 차트보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어디냐면 우리 원화 차트입니다. 그렇죠. 원화 차트에서 보시면 이런 하락 추세선에서 지금 빗가게 맞았단 말이에요. 빗가게 맞고 아까 이더리움이랑 비슷하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하락 추세선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손절도 한번 고려를 아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투자자들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저항대는 3,000원대가 될 것 같고요. 이 3,000원 위에서 놀아줘야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조금 더 편하게 좀 이 시장을 바라보고 싶으면 이제 3,000원 이상대에서 매수도 그 위에 올라가는지를 보시고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XRP 일단 이더리움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약간 우리랑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유념해 두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여기를 조금 손절 라인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자꾸 손절을 고려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전문가님들이 나와서 해주시는 이런 가격 전망은 항상 단기로 내다보는 점일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XRP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그래도 조금은 유망해 보이는 코인은 어떤 걸지 히든코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 눈에 그래도 딱 띄는 코인은 어떤 걸까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도 제가 히든코인으로 수혜라는 코인을 이렇게 들고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분할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분할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맞아요. 요거부터가 사실 좀 많이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이제 저항 구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첫 매물대를 10% 이상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도 3,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히든코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섹터나 어떤 코인을 위험하게 추천을 하기보다는 지금 저번 주에 왔던 수위를 한번 더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00원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고요. 아직까지 이 2,000원대를 하락 이탈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라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고 2,000원대를 뭐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서 대응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 히든코인도 지난주 히든코인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히든코인으로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수하자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두고 있으신 코인인 만큼 같이 바라보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 이게 전문가님의 전략인데요. 그 적절한 매수 타이밍 또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정보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